안녕하세요, 도프회원 여러분. 오늘부터 도프를 통해서 조명 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조명감독 엄광원입니다. 꾸명님과 네로 형제님의 좋은 취지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금 조명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회가 거듭될수록 더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셔서 제가 아는 만큼 조명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할 거는 덩그러니 앞에 라이트 한 대 있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3점 조명을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 보여드릴 3점 조명은 라이트 3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 한 대로 할 거예요. 한 대가 이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끈을 묶어놓은 이유는 피사체와 라이트가 동일 선상에서 동일 거리에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끈을 묶어놓은 거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라이트 앞에서 이러면 프론트 광이 되는 거죠. 일명 화장품 조명. 여기서 다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제 플레어가 들어가면 어차피 카메라에서는 못 쓰는 부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분명히 캐치를 하셨을 텐데요. 여기 프론트 광에서 여기까지가 대체적인 정상적인 키라이트 방향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선 완전 사이드면까지 키라이트가 넘어가지는 않죠.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 정도. 이건 뭐냐면 키라이트 반대 방향의 삼각형이 도드라지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이제 렘브란트 조명이라 그러는데, 렘브란트 조명은 카메라 포지션에서 옆으로 45도, 위로 45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동양인은 그 선명한 이런 느낌은 조금 덜해요, 외국인에 비해서. 하지만 요게 제일 기본이 되는, 누구나도 다 아는 렘브란트 조명이 기본이 되는.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프론트에서 제일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좀 전에 이 45도 면에서 앞으로 갔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키라이트 범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이 뒤로 이게 키커, 아니면 현장에서는 이제 갸꾸라고 얘기를 하죠. 키커 라이트, 백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과연 보조는 어디 있을까? 여기에 맞춰서 보조를 라이트로 가실 수도 있고, 또한 아니면 뭐 반사판. 예를 들어서 키라이트를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은 라이트 앞에 디퓨저널 된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RE 텅스텐 650W고요. 라이브하게 간 거고, 여기다가 디퓨저널 된다든가 해서 피사체의 질감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일단 피사체의 질감도 질감이지만 방향성을 여러분들은 먼저 숙지를 하셔야 돼요. 피사체에 소프트하게 가미하는 건 뭘 되든, 뭐 예를 들어서 리빌타의 디퓨전을 되든, 아니면 실크나 그리드나 뭐 하프 쿼터, 편의에 따라서 맞춰서 되면은 부드러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라이트의 인물에 따라 라이트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면 그거 아무리 소프트하게 된들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마다 다 모양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새를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라이트의 길목을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쓰실 수 있는 왕구점이나 이제 문구점 같은 데서 파는
우드락이거든요. 60에 90짜리 우드락. 이 우드락은 뭐 다 팔고 아니면 이거 말고 스티로폴을 36 사이즈를 사셔서 뭐 반을 잘라서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원장짜리로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키라이트를 잡아놨다면 원하시는 만큼의 보조를 형성해 주시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박죠. 조금 더, 좀 더. 이거는 원하시는 행동에 맞게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턱선이 되게 소프트하지, 턱선이 굉장히 어두우니까 살포시만 대주셔도 그 언저리가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뭐 한 번, 두 번 남이 한 걸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몇 번만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게 실험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온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라이트를 지금 프런트에서 백그라운드 방향까지 일직선으로 90도가 돌았거든요. 물론 뭐 90도 완벽하게 제 정수리 위로 라이트가 넘어온 건 아니지만 90도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조명을 처음 배웠을 때는 배울 시절에는 키 보조가 한 스톱 반에서 두 스톱 정도 차이를 두고 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명암 대비가 확실해졌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도 변하고 라이팅 기법도 많이 변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약간의 프론트성 라이트에 많이 넘어왔죠. 라이트 곡선이. 뭐 라이트에 정답이 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제가 배웠던 조명이 이게 구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라이트가 많이 플랫해진 거가 이런 라이트는 너무 밝지 않냐라는 것 또한 말이 될 수가 없죠. 조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를 떠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결정이 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서 그 생각대로 라이팅을 하시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180도를 이제 돌아보셨지만 카메라의 앞섭에서 내 어깨선 90도 이 선 안에서가 키라이트 범주죠. 그리고 이 선에서 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소위 렌즈에 나오지 않는 영역까지가 이제 키커라이트의 범주예요. 이 범주가 키라이트 범주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펼친 이만큼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모든 생사화복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일에는. 그리고 지금 비치는 카메라의 라이트는 안 나오지만 프레임 인 안에 피사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에 어떻게 해서 또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면 이 프레임 인 상황은 굉장히 차분하고 착실하게 나오겠죠. 그럼 이 프레임 인, 우리 조명하는 사람은 프레임 아웃에서 프레임 인을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장르가 많듯이 뭐 SF도 있을 테고 호러물도 있을 테고 말랑말랑한 멜로 영화도 있을 테고 아니면 동심에 찬 그런 무언가도 있을 테고 요 안에 공기를 거기에 걸맞게끔 세팅해 줘야 프레임 E는 그 내용에 맞게끔 나온다는 거죠. 이 안에서의 공기를 착실하게 해주지 못하면 이 안은 프레임 E는 정말 처참하게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프레임 아웃 상황에서 라이트 프레넬 앞에서부터 프레임 아웃, 앵글의 아웃 상황 그 공기를 정말 잘 다룰 줄 아셔야 정말 좋은 라이팅이 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프론트에서부터 사이드까지 그리고 사이드에서부터 백그라운드까지의 키커라이트, 얘가 키라이트. 키라이트와 키커라이트를 잘 가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턱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인물 라이트를 해놨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갖다 댄다고 해서 라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근데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책을 읽고 뭐를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만져봐야 돼요. 만져본다라는 의미는 조명기를 계속 켜보고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높여보고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결과물이 키라이트가 나는 여기였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인물을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그림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림자는 인물 얼굴에서의 그림자는 코와 코 요 인중이죠. 여기. 그리고 입술이 도톰하신 분들은 요 입술 여기. 그리고 턱 라인. 보조는 이렇게 될 것이냐, 내지는 이렇게 될 것이냐, 내지는 이렇게 될 것이냐. 자, 이렇게 되면 이 백그라운드 쪽의 라인 설정이 굉장히 좋겠죠. 라이트를 안 가더라도.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받아서 키라이트를 받아서 보조를 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뭐 보조 쪽이 굉장히 좀 많이 밝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키커라이트를 받아서 얘를 이렇게 얹어 놓으면 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나는 여기보다는 이쪽 어차피 키커라이트는 라이트로 왔기 때문에 여기 모자라는 부분 좀 더 보충해 주고 싶어. 그러면 키커라이트를 받아서 아니면 키라이트를 받아서 여기를 살려주는 거죠. 어깨선을. 지금 간 거와 안 간 거는 차이가 많죠. 인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게 뭐 3점 조명 뭐 그거 몰라도 대충 어디서 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는 이제 낙동강 올려야 되고 3루로 가는 지름길이 되죠. 제일 좋은 건 누구나 흔히 얘기하는 교과서 같은 내용의 말은 제일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조명의 제일 기본은 스탠드를 잘 펴는 거예요. 스탠드를 잘 펴고 그리고 스탠드에다 꼽는 고보나 라이트를 정방향, 정각에 제대로 깔끔하게 잘 세팅을 해야 거기서부터가 조명의 시작이에요. 이게 허물어지면 조명하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헤드 자체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항상 따라요. 그리고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 기본에 정말 충실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한 템포 나가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걸림막이 생겨요. 근데 이게 뚫어지지가 않아요. 왜? 최초의 시작점을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최초의 시작점 아무것도 아닌 삼각 스탠드는 이렇게 펴라. 삼각 스탠드의 잠금 장치는 항상 나 쪽이나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왼손잡이는 왼쪽에 와 있어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왼손잡이도 오른쪽에 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왼손잡이는 잠그는 게 푸는 거예요. 오른손잡이가 잠그는 게 왼손잡이는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팅은 오른손잡이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잠그셔야 돼요. 왜? 방향성이 그래요. 스탠드를 잘 펴고 고보나 이런 거를 딱 각 맞춰서 잘 끊고 이게 조명으로서는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가면 나중에 자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오면 그때 이 벽을 허물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사실은 합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 합리적인 게 무너지는 순간부터 비합리적으로 변해요. 그러면 라이트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기본적인 스탠드를 잘 펴야 되고 라이트 세팅을 정갈하게 잘 해야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라이트는 잘 맞춰야 되고 맞췄다면 포커싱을 또한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잘 맞춰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딱 뭉쳐야 되지 톱니바퀴가 이렇게 뭉칠 수는 없거든요. 이러면 사고 나요. 앞으로 저희 세미나는 라이트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라이팅에 지금은 라이트 한 대만 서 있었지만 이 앞에 디피전이 오고 고보가 오고 넷이 오면 스탠드가 3개가 4개가 돼요. 그리고 이쪽도 끊고 저쪽도 끊고 그러면 라이트 한 대당 스탠드는 5대가 돼요.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세팅을 하면 5대가 요 스탠드 하나 반경이 오밀조밀하게 못 써요. 이런 것들도 순차적으로 다 짚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자주 오셔서
자주 저희와 대면해 주시면 됩니다. 자, 키라이트가 설정이 됐죠. 그 안에 공기적인 문제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공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3200켈빈의 텅스텐 RE650을 지금 켰고요. 맨 처음에 그 한 번 나오셨을 때의 이 동작에서는 상시등을 다 껐었던 거고요. 지금은 상시등을 이제 켜고, 너무 어두우니까 상시등을 켜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프레임 인에서 프레임 아웃 상황의 렌즈의 프레넬까지의 거리에서 이 거리의 공기를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컨셉이 약간 눅눅하고 좀 약간 켈빈을 좀 떨어뜨리고 싶고, 그런데 좀 소프트하기는 하지만 약간 하드한 면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켈빈을 낮춰야 되겠죠. 켈빈 낮추려면 CT5를 대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더 낮추는 거죠. 좀 소프트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리필터로 따지면 216, 250, 251, 252.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216부터 풀, 하프, 쿼터, 8 이렇게 있고요. 아니면 뭐 천 종류를 쓰시고 싶으신 경우는 뭐 실크나 그리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거기서 다시 이제 세분화가 되겠죠. 그럼 그 안에서 이 공기, 그런데 거기서 좀 차분해지고 싶으시면 ND나 뭐 다른 필터들을 대면은 이제 잔상의 광을 더 죽여주겠죠. 그럼 이제 소프트해지면서 라이트의 분위기는 쫙 다운이 될 수 있겠죠. 키커라이트도 똑같아요. 키라이트가 설정이 되면 아까 이렇게 쫙 180도로 보여드렸던 이 선에서 뒤쪽 상황. 지금 이 키라이트는 이 선에서 앞쪽 상황이죠. 이 선에서 뒤쪽 상황. 예를 들어서 자, 요 면, 그리고 이 면. 이제 이게 자, 1차적인 3점 조명 중에 첫 번째 이제 키라이트 조명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키커라이트예요. 자, 이 선에서 지금 얘가 카메라 나오기 바로 전이에요. 어우 씨. 눈부셔. 자, 키커가 가는 이유는 뭘까요? 3점 조명 중에 키커가 가는 이유. 피사체와 백을 분리시킨다. 그 다음이 라인을 살려준다. 깊이감을 살려준다. 윤곽을 도드라지게 만들어준다. 윤곽을 살려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피사체와 백그라운드에 붙어 보이는 현상을 완화시켜준다. 때로는 이 라이트 하나만으로도 라이트가 완성될 수가 있어요. 그럼 상시등을 한번 끄고 한번 볼게요. 키커 라이트가 왔죠. 그럼 이 상황에서 키커 라이트를 받아서 보조를 줄 수 있죠. 아니면 이렇게 줘도 되고요. 이러면 이 언더에서 어두운 상황에서 언더에서 오면 약간 호러 느낌이 좀 더 강해지겠죠. 키커 라이트를 받아서 보조를 줄 수 있죠. 보조는 굉장히 무한해요. 각에 맞고 바라보는 라이트성이 있다면 같이 맞아주면 돼요. 키커 라이트의 주된 원인은 피사체와 백그라운드를 분리시켜준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향후에 분명히 하겠지만 음식, 흐르는 물, 아니면 라면, 아니면 무언가의 그런 김서림, 먹음직스러운 뭐 데코레이션이 됐는데 거기에서의 그런 느낌들을 이 키커라이트가 거의 살려주죠. 이 키커라이트의 힘은 제품 CG나 그런 유의 생동감 있는 유의 제품을 찍을 때는 거의 7, 80%의 힘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힘이 강한 라이트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은 제일 기본이 되는 3점 조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3점 조명은 하늘에 두 쪽 놔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라이트야. 그런 건 아니에요. 요거는 리윌타 216이에요. 제일 두꺼운 거. 풀 디퓨전. 자, 근데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나온다. 여기서부터 공기를 책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번, 디퓨전 216인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자, 라이트 쪽으로 점점 붙는 거예요. 자, 더 붙어보세요. 더 붙어보세요. 자, 다시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인물이 바뀌어지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렘브란트 조명을 잡았죠. 그 후에 필터만 대볼게요. 말씀드렸던 리필터 216입니다. 풀 디퓨전. 여기서 이렇게 되죠. 라이트에 바짝 붙였을 때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사체의 앵글에 안 나오는 범위에서 라이트 프렌넬까지의 거리의 공기를 만들어 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은 이제 프렌넬에 가까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피사체 쪽으로 가볼게요. A 스탠드하고 C 스탠드, 뭐 콤보 스탠드 이렇게 나눠지는데 A 스탠드의 세팅의 제일 주된 원인은 화각이에요. 화각이면 이쪽 첫 발을 디디는 무게중심, 지금 필터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무게중심 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화각이 어차피 와이드성이 되겠다 보니까 두 번째 다리는 약간 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에 안 나오는 데까지.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피사체에 리216 필터를 댔고요. 여기까지만 끊어줘요. 너무 끊었어. 약간 나오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닫고 있어도 돼요. 자, 리 필터를 피사체의 인물에 안 나오는 범위까지 들어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되는 건 이 밝기, 이 분위기, 이 부드러움, 그리고 그림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보통 라이팅을 해놓게 되면 여기죠. 아무 생각 없이 이만큼 갖다 놔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하지만 지금은 왜 여기가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놓은 디퓨전 216 필터의 세팅이 왜 여기여야 되는지 아니면 딴 데가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라이트 쪽으로 가볼게요. 자, 콘트라스트가 변하죠. 좋습니다. 콘트라스트가 변한 거를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까지만 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백그라운드 끊는 거니까. 자, 라이트 프렌넬에 지금 닿았어요. 라이트에 디퓨전 일타가. 자, 이제 인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부드러움이 다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그렇게 끊지 마세요. 저기를 바라보세요. 뒷백. 오케이, 그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렌넬에 붙었죠? 자, 이제 피사체 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됐어요. 키라이트는 됐죠. 근데 지금은 보조가 없는 상태죠. 제일 먼저 보조의 그림자가 반대편 볼과 코의 반대편 코와 목, 이렇게 그림자가 떨어지죠. 방법론적인 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라이트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뭐 폴리나 우드락 같은 거로 갈 수도 있고요. 오늘은 라이트로 안 가고 폴리로 한번 해볼게요. 우드락으로. 자, 목선을 없애고 싶다. 제일 먼저 무릎에 한번 대볼게요. 자, 보조가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목선을 주의 깊게 봐보세요. 턱선과 목선. 자, 이번엔 더 밝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없는 거고요. 있는 거고요. 얘를 만약에 프레임 나오는 데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여기가 프레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약간 내려서 이렇게 왜 이렇게 수평이 안 맞아? 이렇게 갔는데 얘가 밝다. 그럼 어둡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자, 이쪽 면을 살리고 싶다? 자, 없는 거고요. 자, 순차적으로 밝혀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코 반대편, 키라이트 반대편의 코 그림자와 턱선 그림자, 목 그림자를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키라이트와 같은 반대편 동선에서의 보조라이트. 밝아지죠? 근데 나는 왠지 이 느낌이 좋은데 이 느낌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고 싶어. 얘는 그냥 콘트라스트가 있고 여기서 약간만 밝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목선과 약간의 그 어깨 라인 이쪽이 같이 살죠. 대신에 이쪽은 살짝은 밝아지지만 콘트라스트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줘볼게요. 자, 요런 정도. 자, 없는 거고요. 자, 있는 거고요. 없는 거고요.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날렵하게 가고 싶어? 이렇게 가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보조에 밝아지는 폭이 더 좁아지겠죠. 이거는 방법론적인 거와 각도적인 문제예요. 앞에를 살리고 싶다. 그럼 대체적으로 앞에를 살리면 앞면이 사는 거지 이 밑면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면도 살리고 밑에 대서 밑면도 살리고. 그런데 키커라이트에 비해 여기를 조금 더 밝히고 싶다? 그러면 키라이트를 받아서 살포시 얹어주시면 돼요. 다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다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음번에는 잠깐 저희가 만나서 딱 30분 동안은 이걸 다 보여드릴 거예요. 다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다음번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키와 킥과 보조가 다 끝났죠. 지금 한 번 더 처음 시작했을 때 느낌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어퍼처에서 나온 120D입니다. 이게 제일 대중적이죠, 요새. 요거 갖고 처음에 그 느낌 그대로 프론트에서 키커라이트, 그러니까 플레어가 들어오는 선상까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요거로 보여드리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일단 정점을 한번 맞춰보고요. 키 높이랑. 여자분하고 달리 상시등을 끄겠습니다. 자, 여기서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프런트 광이고 카메라 바로 앞에죠. 아이라이트가 잘 살고요. 동공의 두 눈 다 아이라이트가 잘 살죠. 턱 밑에 그림자, 코 그림자, 그리고 귀 뒤에 그림자. 여기서 프론트 광에서 키커 라이트의 동선까지 한 방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플레어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되면 키커라이트가 되는 거죠. 키커라이트 동선에서 점점 키라이트 동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키라이트 동선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라이트 동선에서 부드럽게 자, 여러분들은 지금 키라이트와 키커라이트를 동시에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는 이 정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이 남성분의 얼굴 모양새를 바라봤을 때 나는 키라이트는 요 정도면 좋겠어. 갸꾸라이트는 요 정도면 좋겠어. 그거를 스톱을 시켜서 한번 바라보시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완전히 키커라이트에서 키라이트 방향으로 다시 키라이트, 프론트 키라이트 방향에서 키커라이트 방향으로 다시 키라이트 방향으로 자, 그랬을 때 이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밝기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아까 여성분하고 비슷한 이 정도의 키라이트가 설정이 되었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라이트에 닿았어요. 라이트에서 그 안에 프레임 아웃 상황에, 프레임 앵글 아웃 상황에서부터 프렌넬까지 거리의 공기를 만약에 맞춘다면 라이트에 지금 다 닿고요. 전체적으로 인물 쪽으로 잠시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거는 지금의 이 느낌과, 이건 이제 인물 쪽으로 바짝 붙었을 때고요. 이 느낌에서 라이트 쪽으로 가볼게요. 이 느낌. 점차적으로 미세하게 달라지는 모습. 근데 엔드에서 엔드까지 카메라에 안 나오는 선상의 디퓨전 필터와 지금 바짝 라이트 쪽으로 붙였을 때 디퓨전 필터가 변화되는 그 공기의 흐름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라이트에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이트에서 인물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밝기 중에 좋은, 나한테 맞는 것, 내 상황에 맞는 것, 오늘 내가 촬영해야 되는 그 컨셉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의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아마 자기 자신을 관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정도로만 놓고 갈게요. 자, 이 라이트, 지금은 이제 라이트를 한번 바꿨거든요. 지금 라이트 얘가 이름이 뭐예요? 지은? 지윤. 지윤 500W짜리 LED 라이트입니다. 싱글 광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청에 따라서 지금은 탑라이트로 한번 해봤어요. 지금 완전히 사람 바로 위에요. 바로 위. 요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바로 위에요. 1대1을. 그리고 디퓨저는 똑같이 216이고요. 자, 요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얘를 뒤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탄으로 놓는 거와 약간 각을 줘서 카메라 포즈 앵글 안 나오는 범위까지 내려주는 거죠. 좀 올릴게요. 그러면 정수리, 어차피 탑라이트이기 때문에 정수리와 어깨 라인, 대체적으로 얼굴 앞면까지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빛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서양인과 동양인, 그리고 이목구비와 뭐 약간 모여라 꿈동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뷰티 라이트가 이런 라인에서 이제 파생을 하는데, 여기서 앞쪽으로 위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탑 조명과 플런트 라이트 조명은 요리하기도 그렇게 과히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를 가볼게요.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턱, 코, 목. 자, 평면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반대편도 하나를 더 될 것이냐. 반대편 한번 더 대볼게요. 이렇게 흉측한 얼굴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밝아지죠? 코 그림자, 목 그림자, 턱선. 근데 이거를 주의하실 점은 너무 밝혀버리면 목과 턱이 붙어 보여요. 외계인이 아닌 이상은 목과 턱이 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는 이목구비와 윤곽은 살려주시면서 보조를 같이 설정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저쪽 보조는 일단 픽스를 시켰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서, 자, 지금 보시면 이 귀 언저리에서 내려오는 턱선, 목선 그림자가 달라지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탑 조명을 뒤로 가면 어때요? 뒤로 가면은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보조 한번 빼주세요. 얘가 앞으로 만약에 앞으로 더 넘어오게 되면 코의 그림자는 점점 없어질 테고, 인중 쪽으로 바짝 붙을 테고, 뒤로 가면 이 부분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한번 뒤로 가볼게요. 스탠드만 정갈하게 해놓고,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디퓨전을 먼저 넣고, 라이트가 뒤로 가는 거죠.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넘어오고 앞으로 넘어왔을 때, 뒤로 넘어갈 때. 넷플릭스다. 자, 뒤로 넘어갔을 때, 앞으로 넘어올 때.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디퓨전이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근데 이 상황에서 디퓨전을 내리면은 이제 부한 게 나타나죠. 잠시만요. 오, 사고 날 뻔했다. 질문 하나 드려도 잠시만요.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자, 앞섭에서 아까 옆에 그 키라이트 잡았을 때, 렘브란트 조명 잡았을 때처럼 프레임이 밑으로 내렸을 때, 인물의 카메라에 안 나오는 선까지 내렸을 때와 다시 라이트 쪽에 가까이 갈 때. 자, 내렸죠?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만큼 내려갔을 때와 이게 라이트 쪽으로 붙었을 때
지금 이제 라이트 쪽으로 붙은 거예요. 라이트는 움직이지 않고 라이트는 픽스 상황이죠. 이 상황과 이 상황. 이게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요게 오늘 제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프레임 아웃, 그러니까 렌즈 화각이 안 나오는 선에서 라이트까지의 거리의 공기를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디퓨전 힐터가 요거 불과 한 2, 3cm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씩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명 감독들이 야 조금만 15너 움직여봐 라는 게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 한번 봐볼게요. 디퓨저는 이 각도가 수평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키라이트 잡았을 때 앞으로 빼고 넣고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휨의 각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부드러움의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소프트박스를 끼우게 되면은 소프트박스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산지 사방으로 흐르는 광원을 끊어주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끊어주고 그리고 그 소프트박스에 전량을 다 투입을 시키죠. 그럼 그 소프트박스가 발광을 해서 피사체 쪽으로 그 빛이 다 얹어지는 거죠. 그건 아니요, 일장일단 있어요. 소프트박스를 선호하는 팀들이 있고 하나부터 10까지 끊고 조이고 기름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클라이언트한테 보여드릴 거는 우리 상업 조명 감독님 그렇죠. 뭔가 간지나게 간지나는 거 어떤 게 나아요? 이것저것 다 펼치시면 됩니다. 그래도 딱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 소프트박스보다는 만약에 이건 어쨌거나 농담이니까 이렇게 해놓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일하는 모습이 되죠. 왜냐면 스탠드 한두 개 더 쓸 수 있고 누가 보기에도 더 일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게 정말 돈을 버는 일이다. 그럼 뒤에 고보도 한 장 될 것이고 앞에 지금 카메라 아저씨한테 가는 빛도 좀 끊어줄 테고 이쪽에 또 뭐가 되고 하니까 라이트는 하나인데 펼쳐놓는 건 많죠. 훨씬 더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럼 돈 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하죠. 하지만 두 개가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소프트박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디퓨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가 더 좋다? 저는 그거는 정답이 아니죠. 대신에 저희는 저기 그 뽀대가 중요해요. 많이 켜고 많이 세팅하는 게 제일 좋죠. 자, 여기서 이제 남자분으로 바뀌었죠. 잠깐만요. 여기서 라이트만 앞쪽이냐 뒤쪽이냐 방향성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앞쪽으로 갔을 때 너무 많이 앞으로 가지는 않을게요. 자, 뒤로 갔을 때 더 뒤로 가게 되면 빛은 이제 흐르는 거죠. 자, 앞으로. 지금 이거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얘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를 눈으로는 이거를 보시고 머릿속으로는 오늘 제일 먼저엔 키라이트가 앞에서부터 180도 뒤까지 흐르는 그거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바라보세요. 자, 라이트가 앞으로 갔다, 다시 뒤로 갔다. 뒤에 백은 어떻게 끊어요? 뒤에 백은 고보로 끊으시면 돼요. 고보로 C스탠드 연결해가지고 긴 고보나 아니면 암을 이용해서 뒷백에 닿는 거를 끊어주시면 돼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모임 때 초반 30분을 오늘 배운 거를 학습을 할 건데 그거는 정말 제대로 다 만들어 놓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서두 없이 왔다 갔다 이게 반경이 원체 오늘 많은 작업인지라 그거를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앞으로 갔을 때와 뒤로 갔을 때. 근데 아까 그 여성분의 느낌은 한 요 정도 됐었죠. 요 정도에서 한번 근데 이게 1대1이에요, 지금. 정수리하고. 자, 여기서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피사체 앞쪽으로 좀 나와서 디퓨전을 조금 더 내려볼게요. 밝아지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라이트에 다 붙였을 때 이러면 이제 호러가 되는 거죠. 자, 다 내려왔을 때.
이제 이러면 이제 목 푸는 항구다가 되는 거고. 자, 다 붙었을 때 라이트 쪽으로 다 붙었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자, 자, 카메라 앵글이 안 나오는 범위까지 한번 내렸을 때. 자, 이게 제일 그냥 생라이트.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국수를 해 먹고 싶어. 그냥 국수야. 물도 없고 조미료도 없고 지단도 없고 양념도 없어. 그냥 오로지 국수만 준 거예요, 지금 딱.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자, 라이트에 바짝 댈게요. 자, 내려볼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간 만큼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이게 앞으로 나오기 전에 그 오케이 한 그때 그 느낌과 지금 이 디퓨전이 앞으로 나와서 정말 최대한으로 내린 만큼의 느낌하고 많이 달라졌죠. 이 밝기의 부드러움이 위에 있었다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죠. 이제 호로 맨 처음에 라이트 쪽으로 바짝 붙었을 때는 호로 같았는데 바짝 내리니까 이제 목포는 항구다까지 왔어요. 그렇죠? 이거 요만큼 한 2, 3cm, 2, 30cm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인물의 편차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없었던, 자, 봐서, 자, 제대로 봐요. 눈 동공을 봐요. 없었던 아이라이트가 생겼죠. 물론 뭐 아이라이트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기게끔 라이트가 또 가능하지만 별도로 아이라이트를 주기도 해요. 왜냐면 아이라이트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주 딱 알아듣기 쉽게 썩은 동태 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라이트가 생기면 갓 잡아 올린 동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부터 이런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씹고 즐기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피사체든지 피사체를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만큼의 차이가 이게 한 30cm 정도밖에 안 돼요. 20, 30cm 정도. 이만큼만 올렸다가 내렸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조명의 힘이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의 지금 탑라이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얼굴인데, 오늘은 그 3점 조명의 기본에서 라이트의 흐름을 보여드렸죠. 앞에서부터, 프론트 광에서부터. 자, 이거 아마 초반에, 오늘 강의 초반에 이제 이거 보여드렸죠. 자, 프론트 광에서 쭉 라이트가 흘러서 키커, 플레어 들어가는 라인까지 키커까지 이제 왔었죠. 그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참가자분들께서 라이트도 이제 두 팀으로 나눠져서 한 번씩 이제 해봤었고, 뭐 정갈하게 뭐 뒷배 끊고 이거 대고 저거 대고 이렇게는 안 했죠. 하지만 분명히 약속드리는 건 다음번 모임 시작하자마자 30분 동안은 오늘 했던 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그때는 뒷백 닫는 거, 옆에 닫는 거 다 끊고 보조도 원하는 만큼 다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보조는 이제 그날의 그 느낌, 그날의 다음번에 또 누군가가 여기에 앉겠지만 그 앉은 사람의 얼굴 모양새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키라이트가 흐르는 동선상에 어딘가가 내 이미지에 맞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시점 플러스 키커라이트 흐르는 시점에서 여기가 괜찮은데? 라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플러스 시켜서 그게 2대가 되는 거죠. 그 후에 라이트로 필라이트를, 그러니까 보조 라이트를 라이트로 가셔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저런 이제 우드락이나 스티로폴 같은 경우로 가도 되고. 근데 라이트의 화이트 재질이죠. 우드락이나 스티로폴은 화이트 재질에 화이트를 입혀주는 거거든요. 반사로. 연식이 되신 분들은 아시는데 요즘 사람들은 몰라요. 양회 봉지라고 있거든요. 시멘트 봉지. 양회. 시멘트 봉지는 약간 누래요, 색감이. 근데 그 색감을 바운스로 받으면 그 질감이 스킨톤하고 비슷비슷하니까 굉장히 더 리얼하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기술적인 느낌인 거니까. 그런 보조.
키라이트, 키커라이트, 전방에서 주는 보조냐, 언더에서 주는 보조냐, 옆에다 세울 것이냐, 아니면 뒤쪽에서 가는 키커라이트 스타일의 보조냐. 그러면 키커라이트를 지금 보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키커라이트 같은 보조를 주려면 키라이트를 받아야 되겠죠. 키라이트의 바운스를 받아서 키커라이트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반면에 전면에서 프론트성의 보조라면 키커라이트를 받아서 보조를 가야 되겠죠. 자, 키라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범주 안에서 키라이트가 설정이 되고 키커라이트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키커라이트를 받을 것이냐 키라이트를 받을 것이냐의 보조가 설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 가상적으로 플러스 이 탑라이트, 지금 보여드렸던 이 탑라이트로 키커를 잡을 수도 있죠. 키커라이트는 키라이트의 동일 선상에서 동일 높이에서 맞춰주는 게 제일 기본적이죠. 광고 같은 스타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이 키커보다는 진짜 1대1대1, 카메라 1, 피사체 1, 라이트 1 해서 키커라이트를 탑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후광을 전체적인 윤곽이 다 살아나죠. 근데 탑으로 키커라이트를 1대1로 가시려고 하신다면 보셔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여성분의 쪽진 머리, 아니면 뭐 남성이 올백으로 다 넘겼다든가 했을 때 얼만큼 타고 넘어올 것이냐, 이마를 다 타고 넘어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깨 동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를 얼만큼 감싸 안고 내려올 것이냐. 이거는 지금 정수리에서 1대1로 그냥 딱 내리는 건데 스포츠성이 좀 더 강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는 한 계단 한 계단 가시자고요. 내가 아무리 산의 진미가 내 밥상 앞에 쫙 펼쳐져 있어도 100가지의 반찬과 100가지의 음식이 펼쳐져 있어도 그거를 다 먹으려면 어느 것 특정의 하나를 먼저 먹어야 돼요. 한 방에 100개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이 세미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쭉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